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명품 소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2021년도 1위고 2022년도 1인당 명품 소비액이 1위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백화점들의 명품 지출액이 조금 주춤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명품이라는 단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 이 명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럭셔리입니다. 럭셔리는 사치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처음 루이비통 마케팅하는 담당자가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치품이라고 하면 좀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명품으로 지칭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명품이란 말도 물론 쓰긴 쓰겠습니다만은 사치품이란 단어로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셀린느 가방만 사와도 항공권을 건진다. 일본 가서 사치품 오픈런. 자, 최근에 하여튼 우리나라 백화점의 사치품 매출은 주춤한데 외국 가서 사고 있나 봐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2일, 12월 2일 말하는 거죠. 오전 10시 일본 후쿠오카 백화점 사치품 의류 매장 플리츠 플리즈 이세미 미야카의 매장 입구 오픈런 손님 9명 중 8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답니다. 일본인데 일본 여자는 1명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백화점에 위치한 셀린느 매장 앞에 연신 한국인들도 붐볐고 매장 입장을 기다리는 30여 명 대부분이 한국어로 대화를 했다. 아마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 직접 일본을 가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셀린느 가방을 사기 위해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는 김모 씨, 32살입니다. 엔저에다가 백화점 할인, 세금 한것까지 받으면 한국보다 20% 넘게 싸게 살 수 있다. 일본 여자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오픈런을 안 하는데 옆나라 가소비에 미친 한국 여자들이 일본 여행에 가서 오픈런을 하는 그런 우스운 꼴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나름대로 한국보다 20% 넘게 싸게 산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치품 자체가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에 20% 싸게 산다고 한들 거품입니다. 거품인데 이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 된장들은. 그리고 또 이어서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선 쇼핑한 물품을 열어놔 인증을 하는 쇼핑 떼샷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저는 떼샷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룹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행 가가지고 쇼핑했던 거를 이렇게 다 일렬로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그리고 SNS,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또 자랑질을 하는 거죠. 자랑질. 진짜 우리나라 진짜 여자들 진짜 허세. 나 이렇게 잘 나간다. 일본 여행 다녀왔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지 못한 여자들은 또 나는 왜 이럴까? 우울감을 가지게 되죠. 또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자친구, 남편한테 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나도 해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한 누리꾼은 일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셀린느에 가봐라. 한국 대비 제품 가격이 50에서 60만 원 저렴하고 여기에 외국인 게스트 쿠폰 5%, 텍스 리번드 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셀린느 미니 클로드 제품을 제품 이름도 힘듭니다. 130만 원 가량 주고 구입했다고 인증을 했고 이 제품의 한국 판매가는 170만 원이다. 그럼 싸게 샀다는 거죠. 40만 원. 다른 누리꾼은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앵코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리턴 투 티파니 하트 태그 블레이슬릿, 제 영어 발음 잘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팔찌의 일본 가격은 팔찌 일본 가격이 110만 원인데 한국 가격은 1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셀린느 가방, 꼼대 가르송 카디건 한 벌만 잘 사도 항공료를 건진다. 제주도 가서 오겹살 사 먹느니 일본 가서 와규 먹는 게 싸게 먹힌다는 등의 댓글이 게시되고 있답니다.
사실 허영과 사치거든요. 사치인데 사치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싸게 샀고 그 차액으로 본인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정신승리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돌아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한국 여자들의 마인드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객 증가로 지금 엔저죠.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에서 쓰는 돈도 급증을 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일본 관광 관련 소비 총액은 1조 3,904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조 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은 63만 명으로 2019년도 10월, 그러면 코로나 전을 의미하는 거죠. 219%, 3배 이상 늘었다. 전체의 관광객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552만 5,900명. 일본 관광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2030. 그리고 3분기에만 12조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4조 정도를 쓰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자가 훨씬 많이 써요. 또 역대 최저치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지금 바깥에서 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있기로도 좀 요즘 소비 트렌드가 그렇긴 하더라고요. 뭐 평상시에는 뭐 편의점 도시락을 먹지만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뭐 고가의 사치품을 산다든가 이런 식의 소비 트렌드로 여자들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얘기가 돌았죠.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전업주부로 있는 여자들이 집안일 시키고 애 보라고 시키고 정작 애는 1년 지나고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주간에 놀러 다니다가 심하면 내연남이랑 즐길 거 다 즐기다 애 데리고 와서 남편 퇴근하면 맡기는 거죠. 이게 10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니 지금 터져버려서 온갖 이론들이 생기고 남자들이 흑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성향도 엄청나게 높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서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여자와 비교해 봤을 때 중국하고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더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 최악. 이 최악인 상태 그리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혼인 증가, 출산율 반등 당분간 힘듭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돼요. 이거는.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리면 한국은행 말로는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결국은 부동산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소하면 나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여자 마인드를 개조하기 전에는 저출산 대책 무의미합니다. 또 피해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피해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만은 단기적인 어떤 속도로 본다면 중국이 더 속도가 빨라요. 중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몇 년만 더 지나면 한국을 따돌리고 전 세계 1위의 초저출산 국가가 될 건데 지금 중국이 아시겠지만은 시진핑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아라. 이런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여자들의 마인드를 개조시키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확인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를 제가 짤을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AA제라는 컨텐츠가 많이 올라옵니다. AA제는 더치페이라는 뜻으로 이제는 여성들에게 돈을 써주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거는 남자들 쪽에서 운동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SNS 운동가, 언론 보도, 그리고 TV 토론까지.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SNS상에서는 지금 남자들끼리는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 없죠. 아니 설거지론 같은 것도 지금 터진 지가 2021년인데 아직도 안 나와. 마통론이 올해 3월에 터졌는데 마통론에 관련된 것도 안 나와.
근데 거지방 같은 거는 사람들도 몰랐는데 여자들이 거지방 많이 한다고 막 엄포를 해요. TV 토론 뭐 간혹 가다가 한번 하긴 하죠. 근데 본질적인 이야기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시진핑이 한마디 딱 하고 나서 한다는 거죠. 이제 고작 한 달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로 올랐고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생했던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도 뒤따라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일본이 갔던 길을 뒤따라가는 거고 하여튼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영상을 올리나 봐요. 그러면서 요 하면은 요즘은 남자들끼리 모여도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아마 중국 여자겠죠. 중국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남자들은 더 이상 여자를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아마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이게 팩트라니까. 일본의 마케이노들이 그리 됐잖아요. 한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빈곤한 여자들이 1인 가구들이 급증할 거예요. 능력이 있는 여자들 물론 있습니다만 소수라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가장 나쁜 점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들이 남자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여자들을 대변하기가 싫어요. 여자가 없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닉타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닭고기 수프, 맛있는 수프가 머물러기듯 허황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들에게만 맞춰지고 마치 그들만 힘든 것처럼 비춰져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죠. 남자가 아빠로서 힘듦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엄마만 힘들었다. 여자만 힘들었다.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비춰주죠. 특히 TV 이것들이 진짜 나빠요. 언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에게만 맞춰지고 마치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넘어가서 남자가 실직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남자를 버립니다. 또 그들에 대한 동정심도 사라지고 혐오합니다. 남자가 물질적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화를 내며 이혼을 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어리가 없다는 거죠. 어리가 없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이런 이야기가 하네요. 결혼을 하는 순간 아버지라는 껍데기에 갇혀버립니다. 돈 버는 ATM기죠. 아내들은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공주도 아닌데 공주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에 공주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중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리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이런 이야기가 하네요. 상하이의 결혼정보업체 남녀 비율이 1대9, 남자가 1이고 여자가 9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남자가 많으니 괜찮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혼하는 즉시 재산도 절반이나 빼앗깁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은 도축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중소형 결정사 같은 경우는 요초라고 많이들 인정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비율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비자의 알 권리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입법을 통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관령, 부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고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결정사 남자 여자 비율은 얼마인지. 소비자가 그래야지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이거는 소비자한테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집단 세뇌를 받았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자들은 어느 순간 돈 버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이랑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도 집단 세뇌를 받았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되죠. 그리고 그 도구가 남자죠. 남자 돈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필요 없는 산후조리원 가고 그리고 태교여행 아무런 의미 없대요. 태교여행도 가야 되고 또 남들 어린이 영어 유치원 보내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남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사니까 나도 신축 아파트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돈만 벌으라고 투잡 쓰리잡 또 아파트도 연끌까지 했지. 이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결혼하기 싫죠. 그 현상이 지금 중국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월급을 바칠 때만 겨우 몇 마디 칭찬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중국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서 미디어, 유명인들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여자들 정신개조 사회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과거에 지금보다 못 살 때도 훨씬 많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자들의 정신적인 마인드가 썩었다니까요. 지금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자들은 대부분 다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문제고 또 대한민국 여자들의 마인드가 지금 허세, 허영, 남자를 ATM기로 보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중국이 원인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중국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애 낳아라. 남녀 역할의 분담. 그리고 뭐 과거에 우리나라 여자들 뭐 김치녀, 된장녀 이런 것처럼 허영심, 허세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여자들처럼 지금 중국 여자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썩어 빠진 정신 마인드를 과감하게 당이 주도해가지고 미디어라든가 유명인들을 내세워서 개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정치권, 지식인, 기득권, 언론, 방송 다들 입국 딱 하고 있죠. 저도 최근에 저출산 관련되어 가지고 영상을 많이 봐요. 뭐 TV들, 뭐 MBC, KBS, SBS 뭐 하는 언론사들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기자들 마인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안 해요. 부동산이 문제다. 부동산 조금 내려가면 회복은 되긴 된다고 봅니다만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기자들의 이 썩어 빠진 마인드, 허세, 허영, 자기들은 돈을 모은 건 없고 남자한테 의존하고 기생하고 전업주부가 되더라도 주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이거를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은 여자가 피해보는 게 아니고 축복이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일단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갈지 어느 순간인가는 조금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저는 각자 도생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도생.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선거 때문에 여자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비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중국 같은 경우나 뭐 러시아 이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자민당이 되니까 이런 정책이 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힘든 구조예요. 정치 구조상. 그러니까 하여튼 각자 도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가 참 이 영상을 올리면서 시진핑을 칭찬하다니 저 친중 아니에요. 친중 아닌데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칭찬해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자괴감도 듭니다. 자괴감도 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